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2차 전지에 여러 섹터가 있는데요. 뭐 차가 있을 거고, 배터리가 있을 거고, 충전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또 관심 갖는 쪽이 폐배터리 쪽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 관련해서 오늘 NPC 또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님 오셨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경민 변리사님은 저희와 뭐 쭉 함께 해주셨고 이 코너를 또 우리 신검투의 이상경 차장님은 날카로운 또 시각의 소유자이신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폐배터리 얘기는 그동안도 있긴 했었는데요. 네. 이게 시장에 무르익고 있는 것인가 혹은 뭐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사이클이 좀 오고 있는 건가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 현재 시장보다 한 20배 정도 커지는 시장인 것 같고요. 먼저 완성체 업체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포드랑 협력하는 자회사 설립을 했고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95% 정도 완성도 있는 이야기가 나왔고 노스볼트 쪽에서도 유럽 쪽에 관련된 투자 부분을 확대하면서 어찌됐든 유럽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완성체 업체를 통해서 나오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국내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성일하이텍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작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준비하고 상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고가 형성을 좀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이 워낙 약하고 어느 정도 시장 흐름에 대한 모멘텀을 찾고 있는 시장에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따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소재 업체들이 키워온 시장이 이제 2025년부터 개화를 하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2030년부터 좀 커지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폐배터리 자체도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이 있고요. 성일하이텍이라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상장 이제 IPO하는 기업인데 이쪽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는데 공모 자체는 뭐 워낙 많이 회자가 돼가지고 소문난 장치에 이게 사실은 또 수익이 날까 고민도 있는데 이 전반적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건 좋은 거고요. 예, 그 가운데서 폐배터리 오늘은 NPC를 집중 분석할 거예요. 변리사님, NPC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NPC는 1965년도 설립된 회사입니다. 뭐 파레트 컨테이너 같은 플라스틱 사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곳이고요. 네. 85% 이상의 매출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사출품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가격 대비 상당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으로 매출은 이제 크지 않다, 뭐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플라스틱 상자, 파레트와 같은 플라스틱 사출품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NPC 영어로 요즘 기업 이름을 해서 어려워요. 내셔널 플라스틱 그러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플라스틱 제품이나 네. 겨울에 자녀들이랑 눈썰매 타러 가면 눈썰매 타는 플라스틱 이런 거 내셔널 플라스틱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폐배터리 쪽인데 NPC는 그러면 현대차의 폐배터리 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희는? 어찌됐든 뭐 현대 글로비스 쪽을 통해서 플라스틱 사출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폐배터리 시장에 가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 재사용과 재활용인데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폐배터리 수명을 좀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찌됐든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들어가는 원재료를 합성을 해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데 다시 또 재분해하는 역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가져오는 흐름이고 이제 현실화되는 구체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성일하이텍을 중심으로 금속에서 뽑아내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NPC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 사업에 대한 진출을 꾀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최대 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아요. 60% 정도 되는 것 같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을 하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는 속도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종 매매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은 뒷부분에 아마 다시 좀 여쭤볼 것 같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그러니까 폐배터리도 이게 수거를 해서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사용도 있고 재활용도 있지만 상당히 이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NPC는 폐배터리 분야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NPC가 뭐 플라스틱 사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뭐 재활용을 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뭐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제 논란이 크게 되었던 갑자기 이제 확 떠오른 것은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와 이제 그 특허 출원을 3개 해가지고 네. 공동으로 특허 출원해서 등록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특허에 대한 내용들은 다 우리 폐배터리를 어떻게 이송시킬 거냐에 대한 전용 용기에 대한 특허건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분석은 좀 뒤로 하긴 하니까 네. 좀 뒤로 미루고 어쨌든 NPC가 폐배터리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개발에 성공한 그 운송을 위한 전용 용기가 있다. 우리 수요 기업과 함께 직접 연구를 해서 수요 기업과 직접 특허까지 나왔다라면은 여기서 하게 되는 폐배터리 운송 사업은 모두가 NPC가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크게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있던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봤지만 관련 주달에서 어떤 특별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는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NPC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 어떤 폐배터리를 직접 어떻게 분해하겠다, 재활용하겠다 이런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그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상당히 그 연관성이 좀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길에 그 특허 부분을 쭉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 개발 및 특허를 냈다는 건데, 그 특허가 어떤 내용들인지 또 기존의 NPC의 특허 현황 어떤 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게 있는지 현황 봐주시죠. 네, 먼저 특허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총 검색되는 건이 533건이고요. 네. 그 중에서 100건 정도 등록이 되었고 해외 비중은 40건 정도로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예. 대부분 이제 파레트와 같은 운송 상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들쭉날쭉 하긴 했는데 연간 동향을 보자면은 1년에 약 10건 정도 출원하고 있고 최근에도 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배터리 운송 용기가 최근에 이제 출원이 됐고 보냉 상자, 컨테이너에 걸려 있는 B65B, B65D 부분 저기서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주 기술 분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음료 용기, 운송용 상자 여기서 출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이제 관련돼서 운송용 상자에 대해서 특허를 한 2건 정도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지금 등록 특허 10-2017-15호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의 폐기 재활용을 위해서 폐배터리를 운송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들이 차량별로 좀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크기도 다르고 형태가 좀씩 다르기 때문에 전용 팔레트를 각각 두자 하니까 이게 비용이 좀 만만치 않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꽉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이제 폭 변화에 대응해서도 적재 구조를 변화시키고 안정적으로 고정하면서도 다단으로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운송 용기에 대한 특허가 나와 있었습니다. 나오는 이제 도면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처럼 크기에 따라서 이제 스토퍼가 이제 마련돼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고요. 다른 크기의 배터리가 서로 이제 위아래가 다르면서 저렇게 고정을 시킨 이후에 적재해서 운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용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한 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등록 특허 10-236-7324호입니다. 그 차폐 슬리브를 구비한 전용 용기인데 이 좌대를 이제 격자형 틀로 제작을 하고 전후 좌우 측면을 차폐 슬리브로 차폐해서 좌대 무게를 최소화할 수 있고 운송용 차량 선박에 좌대를 실어서 운송할 때 운송 비용을 좀 절감을 하면서도 운송되는 동안 먼지 이물질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내부가 좀 경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작업자들이 이제 결합하거나 뺄 때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효과도 추가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배터리 운송 용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특허가 특허의 그 출원 동향을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몇 년 새에 이제 한 4-5년 새에 특허가 이제 급등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주요 출원인으로는 LG화학, 현대글로비스, 아모센스, 코시스 산업 등이 나왔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데이 배터리, 스테이크리드, 레나타, 마츠시타 등이 관련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폐배터리 관련주 NPC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렇게 내용을 들으니까 어디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또 성장성과 하겠다는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걸 폐배터리 갖다가 이거를 물질을 분해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운송 쪽을 이제 글로비스도 운송업체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협력하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거네요. 특허도 냈습니다. 자, 그러면 NPC라는 기업은 그동안 어떻게 영업을 해오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영업에 영향을 미칠까? 주가는 어떻게 밸류를 할까가 관심사인데요. 쭉
실적부터 좀 차장님 체크해 주세요. 실적은 안정적이네요. 그죠? 네, MPC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면은 플라스틱 용기가 있잖아요. 네. 과일을 담거나 마트에 이제 의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가까이서 보시면 맨 처음에 기업의 시초가 저희 플라스틱 바가지 있잖아요. 네네. 이 바가지를 만드는 쪽에서 사출했던 기업이 시작이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플라스틱에 대한 소재 부분들이 향후 자동차 업종이나 배터리 시장이 좀 커가면서 이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것 같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매출이 4,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98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00억에 영업이익이 270억.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천억대 초반에 영업이익은 300억대 초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변동성이 큰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현재 기대감 자체는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그렇죠. 새로운 매출이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좀 확인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뭐 4Q 늦어도 1Q 후반 정도면 확인이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매출이 좀 커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업종이 좀 다르긴 하지만 LG전자가 전장 부품 쪽 매출이 5%를 차지하면서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구간에서 재평가를 받듯이 MBC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쪽에서 사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영업이익으로 좀 기속이 되는지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주가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조금 과한 말로 하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들로 꽤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또 좀 받았습니다. 네. 포인트하고 투자 부분에서의 전략 좀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동 경쟁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 7월 셋째 주 정도에 좀 발생한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주가가 한두 번 정도는 거래량을 치르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이 좀 희석이 되면 주가가 다시 또 재평가되는 부분에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가 다음 달 중순일 것 같은데 그 전후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성일하이텍을 중심으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충분히 차익을 실현하거나 비중을 좀 줄이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전후로 관련된 업종들이 쭉 올라갔다가 충분히 조정 구간으로 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는 추정 매매보다는 단기적으로 모멘텀 희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비중을 좀 먼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주민, 오늘은 현대차그룹과 폐배터리 사업 함께 공동 모색하고 있는 NP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